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는 이틀 동안 집배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유족과의 인터뷰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고요.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국 집배 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과 함께 전화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최승묵입니다. 네. 집배원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요. 또 각 우체국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동료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이 소식을 어저께 접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집배원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말 내 형제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요. 형제뿐만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죠. 저희 동료들이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이 가족들이 이 아픔을 또 더욱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게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럼요. 동료를 잃었다는 그 아픈 마음,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황망하게 보낸 그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지금 이틀 새 집배원 3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이제 집배원 최근 5년간 집배원 분들이 92명 사망을 하셨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과로사로 추정되시는 분이 19분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분들이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도한 노동을 밖에서 좀 외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몸 상태가 전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지금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3분의 집배원, 어려운 일과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그 근거를 좀 찾는다면 어떤 상황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공지우체국의 34살 젊은 집배원은 보면 이제 술, 담배를 전혀 하지를 않았던 네, 거고. 형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전국의 이제 자전거 일주대에도 이제 참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밝고, 건강했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 3분의 사망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공식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과도한 노동에서 비롯한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우체국에서 좀 책임지는 꼴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네. 어저께도 그 공주우체국의 집배원 발인하고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우체국이 전혀 관여를 안 했거든요. 장례식이 안 왔습니까? 우체국 쪽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은 하시고 네. 했지만 조의도 표하고. 그렇죠. 우체국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장을 어느 정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우체국장으로 치러지진 않았다. 예. 그게 비정규직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으면은 더욱 화가 더 나죠. 그러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쭤보셨어요? 업무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업무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다. 그렇군요. 이 과로 사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집배원 분들께는 허황된 장밋빛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주 52시간 이제 도입되고 난 뒤에, 이제 작년 7월 1일 도입되고 난 뒤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어쨌든 그 인력 증원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력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이 줄이려면 노동 강도를 세게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료 노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값을 축소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데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의 정책에 좀 그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와야지, 그 반대로 불법이나 편법을 써서 52시간에 대한 그 수치상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이나 편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실제 근무 시간, 네.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출퇴근 기록을? 네, 공주제국에서도 좀 벌어졌던 일인데, 출근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근에 대한, 퇴근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퇴근 등록을 하고 우편 물량이 남으니까 대다수가 무료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한 6시간 이제 초과 근무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시간 정도로만 인정하는 꼴. 이렇게 무료 노동이 좀 만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지금 집배원 모든 분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일은 변하지 않고 노동시간은 줄어드니까 남은 일을 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초과 근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법적인 무료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 52시간 제도 이후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집배인력을 총 1,112명을 증원했다. 그리고 일평균 근로시간도 40분 단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노조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특수고용 형태의 이제 그 위탁택배 집배원 분들을 좀 늘리셨던 거고요. 늘렸던 부분이고. 네. 그 기존에 이제 그 택배 물량들이 그 매년마다 이제 8% 정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왔었어요. 그래서 집배원 분들이 택배 업무에 대한 어떤 집배 부하량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위탁 택배원 분들을 늘렸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해소한 거지, 실질적으로 집배원 분들의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근본적인 것은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재작년도 2017년, 2018년도에 현장 조사를 한 1년간 동안 전문 요원들이랑 그 우정사업본부랑 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획 추진단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현장의 노동 강도와 그 노동 시간, 그리고 집배원의 이제 건강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수준에 있으니까 올해 1,000명, 내년 1,0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해야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어찌됐든 인력 증원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 같은 이제 과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버스트 파워
파업을 한 주된 이유가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월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기사님들의 하나의 항의였습니다. 물론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준공영제 도입이라든지 결국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지금 이것이 봉합이 됐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집배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 버스 노동자분들이나 집배 노동자분들이 어쨌든 과중한 노동에 의해서 이제 과로사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네. 노동 시간을 단축했는데요. 그 임금이 주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배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완전히 뭐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소망이 이번 버스 파업의 이제 준비 단계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생계의 요구 이전에 생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죠. 네, 제가 맞죠. 또 저희는 좀 절박합니다. 제가 또 지금 그 여쭤보는 취지 중에 하나는 어쨌건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타결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정부의 노력들 좀 집배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우리에게도 좀 관심 가져주고 좀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 이제 노동 정책을 내오고 그리고 노동 존중 시대를 표방을 하고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국가기관인 자기 앞마당에 있는 노동자분들의 그 열악한 처지와 처우는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네. 그것은 위선과 거짓으로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좀 나서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우정사업본부의 이제 우편 사업이 이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렇죠. 이런 과도한 노동을 좀 해결하라고 네. 요구할 수밖에 없죠.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우정사업본부의 적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접근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이었습니다.